저도 손흥민 형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승우 임시체제 대표팀 자진하차 이럴 수가. 그 녀석 아직도 있자 줄줄이 보이콧 초토화. 국가대표 이승우, 26 수원FC. 위 모습은 이번에도 볼 수가 없다. K리그 개막 2경기 연속골 등 좋은 기세를 보이고도 또 대표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9년 6월 이 마지막, 어느덧 5년 가까이 태극마크와 인연이 닿지 않고 있다. 기대만큼이나 아쉬움도 컸다. 이승우는 지난 9일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돼 1분 만에 환상골을 터뜨렸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 4에서 5명을 드리블로 제친 뒤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드리블을 택해 결실까지 맺는 등 이승우다운 골이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앞에서 선보인 존재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 컸다. 일주일 전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개막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은 개막 2경기 연속골. 여기에 2022 시즌 14골 3도움, 2023 시즌 10골 3도움 등 최근 2시즌 연속 K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는 점.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는 점 등과 맞물려 대표팀 복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이승우의 위지도 컸다. 그는 모든 선수의 동기부여가 대표팀이다. 새로운 감독님이 보러 오시기에 더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잘 안 왔다. 대표팀에 항상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간절함과 가고 싶은 욕심은 어떤 선수보다 강하지 않을까 싶다. 고 어필했다. 그러나 대표팀 명단에 이승우의 이름은 없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1일과 26일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명단을 발표했지만 경기 전날까지 고심한 끝에 이승우를 제외했다. 황 감독은 전날 FC 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기 전까지 코치진과 미팅하며 마지막까지 논의한 결과다. 이 선 조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명단에서 빠졌다. 아쉽게 생각한다. 고했다. 아직 100%가 아닌 몸 상태. 그리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대표팀 공격진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실제 이승우는 개막 2경기 모두 후반 교체로 출전했다. 뒤꿈치 통증 여파로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닌 탓이다. 황선홍 감독은 대신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핵심 유럽파를 비롯해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엄원상, 울산 HD 등을 공격 자원 카드로 낙점했다. 결국 이승우는 또 한 번 태극마크 앞에서 좌절했다. 지난 2019년 6월 이 마지막 A대표팀 승선이었던 그는 이후 파울루 벤투, 포르투갈,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에게 줄곧 외면당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선 특히 K리그 입성 첫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도 늘 명단에 오르지 못하는 서름도 겪었다. 이번에도 지난 아쉬움 속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그래도 태극마크에 대한 간절함이 강한 만큼 포기할 수는 없다. 100% 컨디션을 되찾고 꾸준하게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차기 감독 체제에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전북전 골은 이승우만이 넣을 수 있는 골이었다. 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과감한 돌파나 번뜩이는 움직임 등은 이승우만의 무기다. 황선홍 감독도 모든 K리그 선수들에게 대표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정진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2. 주민규 기회 주고 이강인 포용하고 임시사령탑 황선홍의 선택. 황선홍 감독의 23인 명단에서 가장 많은 눈길이 쏠린 선수는 울산 HD 소속 주민규다. 주민규는 33세 333일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발탁되는 기록을 세웠다. 주민규는 국가대표 발탁 여부가 오랫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격수다. 황선홍 감독은 그를 두고
3년간 50골 이상을 넣은 공격수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고 말했다. 설명대로 상당 기간 국내 정상급 득점력을 선보여 왔음에도 파울로 벤투,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번번이 그를 외면해왔다. 주민규는 남다른 이력을 가진 공격수다. 학창시절부터 2부 리그에서 시작한 프로생활 초반까지 그의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였다. 서울 이랜드로 첫 이적 이후 본격적으로 공격수로 자리를 옮겼고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무대에서 가장 꾸준히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됐다. 자연스레 국가대표 발탁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으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매번 국가대표 명단 발표마다 그에게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만큼은 대표팀 막내라 생각하고 머리 받고 뛰겠다, 며 의지를 드러냈다. 황선홍 감독은 그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최고령 발탁 기록이 말해주듯이 베테랑 공격수다. 황선홍 감독이 단지 주민규에게 대표팀 분위기를 느끼고 경험을 하게 하려 뽑은 게 아닐 것, 이라면서 주민규와 함께 뽑힌 최전방 자원은 조규성뿐이다. 분명 주민규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것, 이라고 내다봤다.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가 예상됐던 이승우, 수원FC는 이번 명단에서도 빠졌다. 황 감독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실망하지 말길 바란다.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있다, 고 말했다. 이승우가 활약하는 2선 공격수는 손흥민, 토트넘, 이강인, 파리, 황희찬, 울버햄튼 등이 포진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위치다. 이강인은 이번 대표팀 선발전 팬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선수다. 그는 앞서 4강에서 탈락해 실패로 마무리된 2023 아시안컵 당시 손흥민과 다툼이 전해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차례 사과했던 이강인은 직접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사진까지 남기며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이후 벌어지는 첫 A매치.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황 감독의 선택에 축구협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선수들과 임시감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선수단 내 갈등에 대한 외신 보도가 나왔을 당시 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다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사태를 관망하다 손흥민, 이강인의 만남이 공개되자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뻤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뿐이었다. 이후 배터는 황선홍 감독에게 넘어갔다. 두 선수와 직접 소통했다는 황선홍 감독은 발탁 결정은 전적으로 내가 했다.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강인 발탁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4년마다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 축구계는 골머리를 앓는다. 기량이 뛰어난 젊은 선수를 어느 대표팀에서 데려갈지.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번엔 이 같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현 A 대표팀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발표를 앞두고 황재원, 대구, 미 A 대표팀 첫 발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측면 수비 포지션인 황재원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황 감독과 좋은 호흡을 보이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국내 최상위권 측면 수비수로 평가받는다. 황재원은 A 대표팀이 아닌 올림픽 대표팀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아시안컵에서 교체 출전으로 호평을 받은 측면 공격수 양현준, 셀틱도 마찬가지다.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모두 맡고 있는 황 감독은 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나이대 23세 이하 위 선수들은 올림픽 대표팀으로 소집하는 선택을 했다. 2001년생으로 역시 올림픽 참가가 가능한 이강인만 A 대표팀으로 향한다.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인 올림픽이기에 소속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황 감독은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아 차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외파인 양현준, 배준호, 스토크시티, 김지수, 브렌트포드,
는 이번 소집은 물론 올림픽 출전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수비진에는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 멤버들이 대거 복귀했다. 주민규와 함께 최초로 A대표팀에 발탁된 이명재. 아시안컵을 거치며 대표팀 핵심으로 자리잡은 설영호, 울산을 제외하면 측면 2명. 중앙자원 4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이들이다. 이번에 다시 부름을 받은 권경원, 수원FC, 조유민, 샤르자, 김문환, 알두하일 등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A매치 출전 기록이 없다. 황선홍 감독은 밸런스를 갖추겠다. 는 말로 오는 2연전 운영에 힌트를 줬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비해 공수, 좌우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상윤 해설위원은 벤투 감독 때처럼 수비진 구성이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 선수 분포가 고르게 맞춰졌다. 면서 포메이션 구성도 달라질 것 같다. 공격적인 축구를 보이려 했던 클린스만 감독 시절과 달리 공수 균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고 내다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초기부터 공격 축구를 좋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는 공격수 4명에 미드필더 2명을 기용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다. 역시 공격수 출신이지만 황선홍 감독은 공격 앞으로만 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로 기용 시 수비적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박진석, 공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원인 정호연의 발탁은 향후 황선홍호의 방향을 예측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3. 속보, 에릭 다이어. 잉글랜드 대표팀, 탈락, 김민재 이경기 제쳤다? 어림없었다. 이경기 김민재를 밀어냈을 뿐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14일, 한국 시간 25명이 잉글랜드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다이어의 이름은 없었다. 잉글랜드는 오는 24일 브라질, 오는 27일 벨기에와 나란히 웸블리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본선을 앞둔 중요한 리허설이다. 하지만 다이어의 이름은 빠졌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센터백으로 해리 맥과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존 스톤스, 맨체스터 시티, 조 고메스, 리버풀,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턴 등을 뽑았다. 다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로라하는 활약을 펼치는 이들로 다이어보다 부족한 선수들이 절대 아니다. 앞서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지난 8일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잉글랜드 대표팀의 승선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 출전할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이어가 뮌헨에서 잘 정착했고 화요일 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치오전에 김민재를 밀어냈고 심지어 대표팀 동료 해리 케인의 확신을 얻었다. 라고 전했다. 케인은 라치오전 후 영국 매체 더 선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다이어의 대표팀 복귀를 전폭 지지했다. 그는 다이어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그리고 리더로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 라며 그는 자신이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가 다이어가 무엇을 지녔는지 알고 있다. 사우스게이트가 또 다른 잉글랜드 선수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뛰는 것이 기쁠 것이다. 바라건대 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다이어는 최근 수년간 대표팀의 큰 일원이었다. 그는 유로 2020을 놓쳤지만 월드컵에선 다시 합류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의 방식대로 경기하는 것이다. 난 그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재차 지지했다. 이어 다이어와 독점 인터뷰를 한 영국 정론지 더 타임즈 기자 해리 윈터 역시 다이어의 대표팀 복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윈터는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 방송을 통해 다이어가 3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윈터는 방송에서 다이어에게 아주 강력한 경우다. 바이에른 뮌헨의 마인츠전 진행 상황과 라치오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듣고 팔로우하는 것은 꽤 흥미롭다. 라며 누군가는
다이어가 뮌헨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라고 말한다.